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김상순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22번째로 태풍 전야 북경의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나. 예. 탱크 기갑 부대가 진입을 했고요. 북대하 회의가 열릴 곳에는 엄중한 계엄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경의 중국 공산당이 수도인 북경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9월 3일 북경에서 열리는 제80회 2차 대전 전승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년과는 달리 지금 북경의 분위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2달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 퇴진설, 와병설 등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도요, 시진핑의 와병설, 은둔설, 연성 감금설, 그리고 심지어 사망설까지도 등장했지만, 이게 루머에 불과했고요. 예, 불과 2, 3일이면 잠잠해졌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가끔씩 13년 동안 가끔 아주 몇 년 만에 한 번씩 시진핑 은둔설로 약 2주간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는 적도 한 두세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진핑이 다시 전면에 나오면서 루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번은 올해 시진핑 실각설이나 퇴진설에 대한 루머는 본격적으로 2달 이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냥 있다가 이게 너무 길게 나가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오늘까지 이제 22번째 시진핑의 권력투쟁 분석을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런 루머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 더 오래됩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였고요. 심지어 작년 그 하반기부터 장유사의 군권 장학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2달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것만 해도 2달이 넘었다는 거는요, 이상하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 중국에서, 특히 북경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모두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사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야밤에 7월 14일경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트럭으로 위장막을 씌운, 트럭처럼 위장막을 씌운 거야. 겉에다가 이제 합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탱크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감축은 이제 했는데, 실제로 누가 봐도 이건 탱크나 장갑차 등의 기갑부대가 북경시로 진입한 거죠. 이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의혹을 다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친중 언론들은 또 아주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가관치도 않는데, 이게 9월 3일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입한 거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아니, 열병식을 할 거면 왜 그걸 위장막을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열병식 하는 걸로 알 텐데 오히려 감춘 게 더 이상하죠. 게다가 9월 3일입니다. 열병식 준비는. 그럼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금 7월 달인데 7월 14일 이 전후로 해서 들어간 건데 뭐하러 지금 일찍 들어갑니까? 그리고 북경 시내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지나가고 그게 그냥 훈련입니까? 아니죠. 자, 9월 3일 열병식 준비는 이미 북경 외곽 지역에서도요, 충분히 해왔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7월 14일부터 북경에 기갑부대가 들어와 어디서 뭘 훈련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 친중 언론들 좀 정신 좀 차려라, 니들 정말. 진짜 답답해 죽겠다. 뭘 좀 알고 쓰냐, 니들은? 또 북경에 있다는 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 거기 가서 제대로 보긴 하냐? 시원한 에어컨 켜놓은 상태에서 폭염이 이렇게 찌고 있는데 무슨 군사훈련이야, 멍청한 놈들아. 자, 7월 14일 밤 어쨌든 북경에 진입한 위장된 기갑부대는요, 사실 북경 최고 중심지인 천안문 장안대로를 진입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장안대로는 바로 중공 지도부가 있는 중南하의 부근이고, 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직무하는 직결 중심지 아닙니까? 반중 언론에서는요, 벌써 중공군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군사위 부주석 짱요샤가 시진핑과 시진핑 파벌에 대해서 모종의 암시와 위협을 주는 의도된 군사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짱유샤가 장악한 중국 공산당 산하의 인민해방군에서도 가장 최강의 부대가 바로 당연히 북경을 방어하죠.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자기네 수도를 방어하는 방위군이 제일 센 부대들이지. 이번에 북경으로 진입한 부대는 두 개 부대입니다. 두 개 부대. 첫 번째 부대는 제81 집단군 소속의 두 개 여단 병력이 들어갔고요. 이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신중국 건국 이후에 1951년 10월에 가장 먼저 대형으로 다시 재조성한 관청저수지라고 있어요. 이 관청저수지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청저수지가 어디냐면 북경시의 서북 방향이에요. 그 연경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하북성이 장가구시 들어보셨죠? 이 방향 쪽인데 장가구시하고 북경시 중심하고 한 가운데 정도 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역시 이제 북경시 내이긴 합니다. 연경구니까.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큰 저수지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살지 거기는. 그래서 총참부의 훈련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 가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두 개의 여단 병력이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북성에 있던 부대가 이미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금방 들어가니까 시중심으로는 두 번째 부대가 뭐냐면 바로 북경으로 바로 진입한 82집단군 소속의 기갑부대입니다. 이 82집단군은 뭐 최강 부대죠. 특히 기갑부대 중에서. 자, 북경의 서남쪽에 있는 하북성 보정시 아시죠? 바오딩이라고 하는 하북성 보정시가 서남쪽이에요. 한참 남쪽입니다, 이게. 거기서 뭐하러 여기까지 북경까지 기어 올라가요? 82집단군의 목적은 뭐냐면, 임무는 뭐냐면 북경의 외곽 지역을 지키고 방어하는 거거든요. 북경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경의 장안대로로 진입한다는 건 임무의 범위를 벗어나죠. 위수지역 벗어난 거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위수지역이 뭔지. 이걸 벗어난 걸 뭐 맘대로 합니까? 게다가 이 현지 중국은요. 북경을 포함해서 중북부 지역에 엄청난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뭐 산동은 40도가 넘어가고 북경도 원래 비가 잘 안 오고 하북성 자체가 이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뭐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비가 몇 년 동안 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폭염 기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93 열병식 훈련을 위해서 8위 집단군의 기갑부대가 자기네 부대가 근방에도 훈련장인데 이걸 뭐 북경 안으로 들어와서 기동훈련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어불성성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93 열병식 훈련을 위해 북경에 진입했다고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거나 기자들이 있으면 이건 아주 기레기 같은 멍청한 소리들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면서 뭘 얘기를 해야지. 결국 군권을 장악한 장요샤가 북경을 지키는 중공인민해방군의 최강 부대인 제8 집단군 두 개 여단과 제8이 집단군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이 시진핑 파벌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죠.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알아들어야 이게 이 중국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기자들도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벌써 이게 무슨 소리다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북대화 회의, 즉 베이다이커 회의가 곧 8월 초에 열릴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로들이 대거 참여해서 장차 요번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리고 중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시진핑과 그 파벌들이 20차 당대에서 7명의 상무위원 명단, 24명의 중앙정치국위원 명단,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을 몰래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 꼼수를 짱요샤가 다시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자, 시진핑이 보세요. 중일전쟁이 발발한 날인 10월 7일, 그 항일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백단대전 기념관을 방문해서 헌화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군부 인사들이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군부에서는 이미 시진핑하고는 이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군부의 실권이 이미 시진핑을 떠나서 중앙군사의 부주석인 짱요샤에게 넘어갔다. 뭐 이런 걸 의미하고 군부는
반 시진핑으로 돌아섰음을 증명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산하인 인민해방군은 중국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군대잖아요. 이 시진핑파와 반 시진핑파 간의 정치 권력, 당내 정치 권력 투쟁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오는 게 사실입니다. 결정된 다음에 뭐 거기 대장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 시진핑파가 20차 당대에서처럼 모종의 꼼수를 부려서 고위 지도층 명단을 대거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게 소위 이제 친위 쿠데타를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2022년 10월 27일 날, 10월 22일 날, 이렇게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거를까지 방관하지는 않죠. 이번 정권은 시진핑 3기는 친위 쿠데타로 명단을 바꿔치기 해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꼼수로 장악한 거죠, 이건. 이건 부정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보다 더 나쁜 거지. 원래 그 전날까지, 폐막식 전날까지 후진 단업 원로들에게 다 합의했던 그 내용을 몰래 바로 당일날, 발표 당일날 폐막식에서 바꿔치기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 총석이 후진타오가 20차 당대 폐막식에서 일개 경호원에게 쫓겨나는, 끌려나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고, 불과 퇴임 7개월 만에 전 총리였던 리커창이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꼼수를 다시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군부의 의지고, 여기에 짱유사의 입김이 있고 군부 전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군부는 이번 9.3 열병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왜 거기 가냐 이거지. 물러나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은요, 아직 원로들과 반시진핑 파들이 공식적으로 시진핑 파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9.3 열병식이 참가 부대별로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초에 열릴 예정인 북대화 회의에서는 중공 지도부 인선과 시진핑 퇴진 문제는 물론이고 9.3 열병식 개최 여부도 군부에 의해서 제기되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요, 아주 매번 그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큰 결정이 내려진 것이 바로 북대화 회의, 즉 베이다이커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건 매년 7월 말 8월 초에 해오는 원로들도 참여하는 소위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여름 하계 국정 워크숍이거든요. 이게 북대화 회의가. 따라서 올해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세가 지금 국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큰 걸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동시화평의 도광양해와 개혁개방 결정도 바로 북대화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다면 시진핑 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최근 시진핑 파들이 군부에서 장요샤의 세력에게 밀려서 시진핑이 반대파들을 꼼짝 못하게 숙청했던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방식으로 시진핑이 키워온 군부 세력들이 거꾸로 역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숙청당하고 있죠. 이미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시진핑이 군부 세력이 숙청당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정치 분야에서도 숙청이 서서히 진행 중인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사람은 7명의 상무위원으로 서해상 넘버 6번째, 넘버 6인 국무원 상임부총리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허리퐁입니다. 허리퐁. 윤영상 할빈시 출신이고 북경대를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경제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쪽을 많이 했는데 주로 IT 디지털 분야 업무를 많이 해왔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고 디지털 전략 등 이런 거를 책임졌고 사실 막강한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가장 핵심 부서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지휘했던 이걸 잡고 있었던 허리퐁이 시진핑의 최측근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허리퐁이 나중에 총리 후보로도 언급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중공의 숙청 공식이 허리퐁과 그 측근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허리퐁의 수족들이 먼저 정리되고 있는 거죠. 중공의 숙청 공식은 그 가신들, 그 옆에 수족들을 먼저 잘라내잖아요. 허리퐁의 수족들이 당하고 있다는 건 허리퐁이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허리퐁이 누구야? 시진핑을 제외한 6명의 상무위원, 가장 높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서열상으로는
5번째고 시진핑을 포함하면 6번째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지금 치고 있다고? 그 측근을 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뭐 시진핑이나 허니퐁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것도 부정부패 혹은 힘에 밀리니까 결국은 실권에 대한 의혹이 정황 증거로 이것도 그 해석이 가능한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숙청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몰려났습니다. 좌천당했습니다. 일단 방식은 수적을 정리하고 이 사람들을 바로 부정부패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좌천시켜버리죠. 좌천시킨 다음에 자리를 안 주거나 한직 같은 데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를 그 부정부패로 몇 년 지나서 딱 그 올검매거든요. 자, 어쨌든 그 대상의 과정에 그 중공의 숙청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 1차 단계로 좌천됐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허리펑이? 예. 시진핑의 시저진파로 분류되지 않는 호남성의 부성장이었던 조우 하이빙이 발계위로 옮겼습니다. 북경대 박사이고 중국 과학원의 원사이자 원사는 그 박사 위에 또 이제 높여서 원사라고 하는데 중국 과학원 원사이자 리커창과 스타이펑의 북경대 동문이고 스타이펑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정협의 제1부주석. 예. 북경대 동문인 리커창과 스타이펑의 동문인 황루가 역시 시저진파가 아니지만 발기회로 들어갔어요. 조우 하이빙도 발기회로 들어가. 시저진파가 아닌 황루도 들어갔어. 하남전력 시스템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리커창이 하남성에 근무할 때 인연이 있었던 왕홍즈. 이 사람은 리커창파로 볼 수 있는데 시저진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너지국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인사이동이죠. 시진핑파가 건재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자, 이게 근데 이제 언제 일어나? 5월달, 6월달 지금 뭐 이렇게 그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자칭 타칭 경제통이라고 하는 허리펑이. 이 사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뭐 진짜 찐 경제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를 계속해서 주물러갖고 발기위해서 국가 정책을 계속 그 관장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게 많잖아. 어쨌든 전문가가 되긴 한 거지. 그런데 이런 허리펑이 측근들이 동시에 잘려나가고 있다? 이건 이상한 거죠. 허리펑의 비서실장 혹은 최측근 집사로 불렸던 그룹이 숙청당하고 한지으로 물러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사람 들어보면 국가발전 계획의 넘버 2가 이제 부주임이거든요. 주임이 이제 대장이고 부주임이 넘버 2인데 넘버 2였던 자오천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하북성 부성장으로 밀려났어요. 제가 아까 5월달이라고 했잖아요. 허리펑의 최측근 우하워도 밀려나서 중국 과학원으로 밀려났어요. 연구원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구원 원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야오펑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은퇴를 당했고 인사총괄을 하던 짱스신 같은 경우는 중심그룹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영기업으로 밀려난 거죠. 이건 좌천 중에 좌천이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즉 줄여서 발개위라고 하는 곳의 인사이동은요. 일반 조직의 인사이동과는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릅니다. 발개위의 핵심 자리는 중앙정권을 장악하는 파벌들이 독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중에 핵심 자리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 경제를 총괄하는 차기 총리 후보에까지 항상 거론되고 있던 허리펑의 발개의 인맥이 사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시진핑의 뒷배를 믿고 허리펑이 공들여 심었던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심었던 발개의 허리펑 세력은 이렇게 하나씩 불과 반년 만에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걸 뭘 의미하죠?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7월 19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이게 22번째인데 오늘 밤 8시에는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23번째로 반시진핑 4대 세력이 뭔지 그리고 시진핑 파벌이 지리멸렬 4분 오열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 중공의 권력투쟁과 그 결과는요. 곧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도 큰 영향이 되며 이걸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의 국제정세 변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대의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북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즉 중공의
권력투쟁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멍청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좁은 시각으로 야, 김 박사, 그거 뭐 국내 문제도 머리 아픈데 왜 중공과 중국의 정치투쟁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걸 방송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멍청한 작자들입니다. 구한말 시대의 국제정세 판단착오로 지금 분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억울한 역사를, 100년이 넘는 이 억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제발 좀 국내 정치 매몰돼서 속지 말고 국제 정치, 국제 관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국내 문제보다 더 민감하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끼칠 영향이 어떨지를 분석해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사는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알겠습니까? 이 머구리 우물한 개구리, 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좌익 빨갱이들아. 니들의 개인적인 탐욕과 살사욕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를 망치는 것임을 뒤늦게 니들이 깨달을 때가 되면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치욕의 역사를 안겨준 뒤가 될 것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을 거라고 명심해야 되는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지금이라도 빨리 좌익 빨갱이들이 가짜 선전 선동에 속지 말고 그 망상에서 벗어나와서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 알겠나? 빨갱이들이, 좌익 빨갱이들이 왜 머구리이고 매국노와 부역자들인지 정신 좀 차리라고. 10대, 20대, 30대가 계몽됐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애국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짜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김상순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